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되는지 찾고 계십니까? 일단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된 유창성이라고 불리는 이 함정에 빠진 당신의 머릿속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아낸 문제들을 해결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던 이 방법을 평범한 우리도 똑같이 활용해서 성적을 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의식을 단련하고 의식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심리학자 티모시 윌슨에 져서 우리 안의 낯선 타인에 따르면 인간의 오감은 매 초 약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고작 40에서 50비트 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나요? 무의식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형이지만 의식은 하나씩 처리하는 직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속도와 정보량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 무의식을 최대치로 활용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의식보다 수백 배 빠른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아세요? 뇌가 정보를 진짜로 저장하는 순간은 책을 읽고 있는 지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를 촬영해 보니 책을 읽을 때는 조용하던 뇌가 책에서 눈을 떼고 멍하니 쉬는 10초 동안 폭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방금 읽을 내용을 20배나 빠른 속도로 뇌가 스스로 복습하고 있었던 거죠. 즉, 머릿속에 넣었으면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 중간중간에 이런 멈춤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주면 정보 저장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절대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죠. 한 단원이 끝날 때까지 숨도 안 쉬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뇌가 복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공부 다 했다면서 곧장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게임은 뇌에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결국 뇌는 과부하가 걸려 공부한 내용을 다 뱉어버리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정리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죠. 다행인 것은 이 멈춤의 시간만 확보해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효율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10초에서 1분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방금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한 장 한 장 떠올려 보는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 내용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기억의 책장 속에 꽂아둘 겁니다. 이 멈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당신의 성적을 결정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결국 시험 성적 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답안지에 정답을 많이 써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할까요? 당신 공부법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정보를 넣으려고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맞히려면 머릿속 지식을 잘 꺼내서 문제에 맞게 응용해야 하는데 당신은 정확히 반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력만큼이나 출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뇌는 정보를 입력받을 때보다 밖으로 꺼낼 때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실험이 이것을 증명을 하죠. 책을 4번 읽은 그룹보다 한 번 읽고 책을 덮은 뒤 3번이나 내용을 떠올린 그룹이 일주일 뒤 기억력이 50%더 높았습니다. 지식을 가장 확실하게 저장하는 법은 남을 가르치는 법이듯 빼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둘째, 실전 시험은 결국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꺼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몇 개 풀어본다고 모든 유형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응용력을 키우려면 평소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반복해서 출력 경로를 탄탄하게 닦아놔야 합니다. 훈련법은 간단합니다. 한 단원이 끝났죠? 그럼 책을 덮고 빈 종이를 꺼내십시오.
방금 배운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겁니다. 핵심 단어 5개도 좋습니다. 틀려도 돼요. 막혀도 됩니다. 그 막히는 고통을 뚫어내는 고통, 그것이 바로 지능이 올라가는 신호니까요. 넣기만 한 기억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꺼내는 연습을 한 사람만이 시험장에서 여유있게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복습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기억은 하루 만에 70%가 날아갑니다. 이걸 막으려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다 아는 내용을 바로 다시 보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떠올려 봐야 합니다. 뇌가 이거 뭐였지? 하고 당황하며 지식을 끄집어낼 때 그때 도파민이 터지면서 기억이 뇌에 박쥐가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부 효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당황스러운 찰나, 기억이 당신의 뇌에 박제되는 그 찰나가 당신을 천재로 만듭니다. 책을 덮은 뒤부터가 진짜 공부라는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공부의 질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공부의 양을 늘리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책상에 앉는 게 제일 힘들죠.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세팅 몇 가지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시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집중력의 20%를 뺏깁니다. 알람 왔나? 하는 사소한 기대감이 몰입을 방해하는 거죠.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폰을 가지러 가는데 20초가 걸리게 만드는 20초의 법칙만 지켜도 당신의 지능은 2배로 뜁니다. 저는 아예 50분 알람을 맞춰두고 눈앞에 시계조차 치워버립니다. 알람이 울려야만 일어나는 시스템이죠. 중간에 시간 확인하지 못하게요. 마지막으로 공부하기 완벽한 컨디션 따위는 평생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5분의 법칙을 쓰세요. 딱 5분만 앉아서 책을 펼쳐보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 우리 뇌는 하던 일을 멈추기 싫어하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5분만 버티면 뇌의 측좌핵이 자극되면서 알아서 계속하게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부는 시간 싸움이 아니라 몰입의 밀도 싸움입니다. 멍하니 10시간 앉아있어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딱 25분 몰입하고 제대로 쉬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쉴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뇌를 혹사시키는 겁니다. 머릿속에 간신히 넣었던 정보를 내뱉는 행위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그래야 공부한 내용이 뇌에 새겨집니다. 당신의 놀라운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바로 딱 5분만 공부하러 가보시죠. 팩트로 공부를 알려주는 팩트 심리학이었습니다.